데드 인 더 워터는 직역하면 바닷물에서 죽는 입니다. 하지만 해석은 가망 없는을 뜻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닷물에서 죽는이라는 뜻이 가망 없는으로 해석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데드 인 더 워터라는 수거의 유래가 엔진이 발명되기 전 시대에 나왔던 해상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배들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바람에 의지해야 했는데 만약 배를 움직여줄 바람 한 점 없는 날이면 선원들은 배가 멈춰버려 그대로 바다 위에서 죽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배가 해안가에서 공격이라도 받는 날에는 그야말로 오도가도 못한 채 바다에서 모두 죽을 가능성도 있었죠. 때문에 바닷물에서 죽는 이라는 표현이 가망 없는을 뜻하게 된 것입니다. 로즈 캐논은 직역하면 밧줄 풀린 대포입니다. 하지만 해석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뜻하고 있죠. 1600년대부터 이미 대포는 범선 갑판에 올려놓고 쓰는 전투의 주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포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단단히 고정해 놓는 것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대포를 구림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밧줄로 단단히 묶어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거칠거나 대포를 발사해서 생기는 반동 때문에 때때로 대포를 묶어 놓은 밧줄이 풀려버리곤 했죠. 이 밧줄 풀린 대포는 갑판을 이리저리 위험천만하게 굴러다니면서 배에 손상을 입히거나 심하면 수병들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밧줄 풀린 대포가 예측 불가능하게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모습에서 착안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뜻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패스 위드 플라잉 컬러스는 직역하면 국기를 휘날리며 가다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어려운 일을 훌륭히 해내다를 뜻하고 있죠. 패스 위드 플라잉 클래스라는 어구는 1700년대 초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함대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면 돛의 높은 곳에 국기를 휘날리며 항해를 했었죠. 때문에 국기를 휘날리며 가다라는 표현은 어려운 일을 훌륭히 해내다 라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다이스는 직역하면 주사위가 없다 입니다. 그러나 해석은 아무것도 없는을 뜻하고 있죠. 노다이스라는 표현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도박이 불법이라 경찰이 급습하면 가진 짓을 다해서라도 도박에 사용되던 주사위를 숨겼었죠. 그 이유는 주사위를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이 불법 도박 관련 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사위가 없으면 유죄 판결도 없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일부 도박꾼들은 주사위를 삼키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1920년대쯤에는 이 노다이스라는 표현이 일상 대화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었죠. 오버 더 탑은 직역하면 참호 위로입니다. 그러나 해석은 수용 가능한 한계를 넘어 터무니없는을 뜻하고 있죠. 오버 더 탑, 즉 참호 위로라는 어구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장교가 오버 더 탑이라고 명령하면 병사들은 안전한 참호에서 기어나와 적진으로 향하였죠. 하지만 적진으로 돌격한 병사들은 적의 기관총에 의해 대부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일례로 1916년에 벌어진 솜 전투에서 영국군은 고 오버 더 탑이라는 명령에 의해 단 하루 만에 58,000여 명이 사상당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고 오버 더 탑이라는 표현은 이후 터무니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밀북 출판사의 신작 걸어다니는 표현사전을 참고해 제작하였습니다. 걸어다니는 표현사전에서는 오늘 소개한 수거 이외에도 동물, 문학, 음식 등에서 나온 400여 가지가 넘는 수거의 유래에 대해 재미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또한 각 장마다 그리 길지 않고 적절한 사진도 함께 있어 마치 5분 역사 유튜브처럼 가볍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위해 영문도 모른 채 꾸역꾸역 외우던 수거 걸어다니는 표현사전을 통해 다시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